자, 현재 시간 7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늘 토탈 최종 수급이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나오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서 오늘 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가 어제 밤 사이에 끝났는데 미국 증시가 오버 반응을 좀 했어요. 나스닥이 플러스 4% 이상 뜨는 약간 과도한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어, 어차피 뭐 좋지 않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예상을 좀 그렇게 폭넓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던 거고 뭐 그거는 큰 변수가 아니었는데 9월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사실 썩 어,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증시는 좀 급반등을 한 모습으로 보아 저는 약간 파생 시장에서 숏 포지션, 그동안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숏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도하게 끌어올리면서 이러면은 뭐 거의 다 청산되는 거죠. 4%면은 어쨌든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높아졌고, 대신에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약간 이제 언급을 좀 바꿔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요 내용 때문에 올라간 거죠. 사실 이 결과가 발표됐을 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결국 이 파월 의장의 인터뷰 중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요거를 좀 크게 받아들인 거고, 이참에 숏포지션 청산까지 만들면서 4%까지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그동안에 정말 롱 포지션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하락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증시는 거기에 맞춰서 선물이, 야간 선물이 반응을 해주지 못했고, 뭐 갭은 뜨긴 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 띄우고 갭 띄우고 계속 우하향하는 날은 정말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사실 오늘은 그래도 주도하는 종목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은 그래도 버티면서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호재가 터진 중대형 주급 이상 종목들, 대형 주급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등 좀 강한 종목들이 좀 견인을, 그래도 시장을 좀 주도해주면서 그나마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이 버텨주면서 끝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종목들도 없었으면은 오늘 거의 푸른봉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꼬리를 달고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끝나는 그런 움직임은 또 위클리 옵션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 미국처럼 더 가는 과정은 좀 힘들었고, 얘 때문이죠. 결국에 오늘 만기 싸움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변동성을 없애는 구조였습니다. 예. 좀 특이하게 이번에는 기관과 외국인 둘다 위로 많이 가거나 아래로 많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 포지션이었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윗방향, 예를 들어 325 이상 방향이나 아랫 방향으로, 풋 방향으로 좀 깊이 파고드는 경향을 보인 만기일이었습니다. 뭐 조금 좀 넓게 보자면 322.5 위를 322.5 위를 개인이 베팅하고 또 322.5 아래도 개인이 베팅하는 모습이었고, 기관 외국인은 뭐 오전에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오후에 만들었던 자리에서 큰 변화 없이 끝나는 300,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포지션이 322.5에 근접한 풋 포지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그쪽으로 끝났죠. 오늘 코스피 200은 321.62로 끝났습니다. 322.5에 근접한 하락 포지션으로 끝나면서 개인들 다 대부분을 휴지를 만들고, 기관 외국인들도 큰 변동성 없이 그래도 큰 손실 없이 챙겼고, 기존의 외국인들은 단타를 하면서, 옵션 단타를 하면서 위클리 옵션에서 30억을 미리 챙겨놨고요. 기관들은 약 8억을 미리 챙겨놨습니다. 미리 챙겨놓은 이 두 주체를 보면 개인들은 미리 손실을 받겠네요. 그리고 오늘도 못 먹었겠네요. 결국에는 위클리 옵션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4%가 올라가는 나스닥이 4%가 올라가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러대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파생을 보지 않으면 사실 다른 내용적인 이유를 많이 들었겠죠. FOMC가 결과가 어떻다느니 뭐 오늘 이거 GDP 성장률 발표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다느니 뭐 등등.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어쨌든 파생 포지션 수급을 보는 입장과 내용을 보는 입장이 다 다르고 저는 둘 다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어쨌든 이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발표 중요하고 최근에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미국 기업의 절반 정도는 다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요 기업들 이번 주 다 몰려 있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른 급등락들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주체들을 좀 많이 보이고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7월 물가 지수까지도 확인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확인하면서 얘를 이번 FOMC에 대한 정리가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움직임이 일단 내일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내일 일단 환율도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1299원 1296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또 변동이 또 있겠죠. 밤사이에 큰 이변이 없다면 환율 추세가 꺾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환율의 고점 라인 과거 계속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320에서 30원 정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자리를 딱 찍고 지금 추세가 꺾여서 1200원대에 오랜만에 1300원 밑에를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이건 더 이상 찍지 않은 고점이 되고 앞으로 1200 밑에까지 계속 추세 하락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늘 시장이 어두울 때 환율 올라가서 그때 고점 찍고 한참 또 내려갑니다. 한동안 내려가요. 그러면서 시장이 외국계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올 채비를 하는 거죠. 2008년 서프라임 때 최바닥권에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는데 자 지금은 그 정도 압박은 아니죠. 그래서 6개월보다는 좀 덜한 3개월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6월달에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9월, 10월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9월물 특히나.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9월 포지션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데 9월달을 상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갈팡질팡 하면서 오늘도 최종적으로 1000억을 팔았네요. 선물을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지난주에는 4일 연속으로 팔고 또 그 다음에는 4일 연속으로 사다가 또 이틀 연속으로 팔고 이런 모습을 갈팡질팡 계속 보이면서 선물이 9월 종합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상방을 유지하다가 하방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상방으로 바꿨다가 하방으로 바꿨다가 상방으로 바꿨다가 하방으로 바꿨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하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한 2천억 사면은 또 상방으로 바뀝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외국인들도 지금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저점을 노려서 매집해서 먹는 행태는 언제나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유럽계 자금 혹은 싱가포르 자금들, 네덜란드나 뭐 북유럽 쪽에서 노르웨이 쪽 자금이나 등등 유럽과 싱가포르 쪽에서 우리나라의 저점을 샀습니다. 펀드에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장기 투자로 안 빠져나갈 전망이에요. 2020년 3월, 4월에 바닥에서 들어왔던 그들과 비슷하게 그때 이제 트로이카 중심으로 들어왔던 거랑 비슷하게 안 빠져나갈 전망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계 외국인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계 외국인들 반응 나옵니다. 달러를 쓰는 외국인들의 매수 반응이 분명히 나올 거고 오늘은 수급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 물론 현물을 좀 사는데 썼어요 돈을. 현물을 좀 사들이면서 환율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환율이 얘를 감안하고도 환율이 더 많이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예비 자금이 더 많이 확보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쓰기 위한 준비, 즉 원화 수요를 원화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환율의 급락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안 들어온 만큼 어느 시점에서 내일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쓴다면 앞으로는 외국인들 주도하에 시장이 바닥을 잡고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모습이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물가 지수가 꺾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고 그 다음에 뭐 실적들 무난하게 다 나오고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뭐 비자카드에서 언급한 내용 카드의 실적 카드 사용 추이를 보면 광범위한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예, 소비는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아직도 살아 있고 일시적인 뭐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으니까 일시적인 소비 위축이다 정도로 본다면 음, 아까 제시해드린 뭐 앞으로 한 3개월 전에 3개월 전후로 많은 지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비가 위축이 일어나는 게뭐 자발적 소비 위축도 있지만 실제로 쓸 사람들은 다 쓰고 뭐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소비를 위축했다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시 숨으려고 하지 않아요. 2년 전처럼 소비가 할 만한 상황이면 소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광범위하게 우려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을 찍은 종목들 그리고 전망이 좋은 종목들 돈이 들어와서 물려 있는 종목들 큰 돈들이 들어와서 물려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좀 자신 있게 꾸준히 시간을 주는 만큼 매집을 천천히 분할해서 해 나가시는 것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종목이 상을 가고 그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또 유지하고 추세를 이어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또 겪게 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조금 줄이시고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세팅을 하신다면 상승 전개장 때 그동안 어려웠던 흐름들 많이 만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오늘 카톡방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장중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과 함께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하실 분들 아직도 카톡방에 안 들어가셨다면 연락 주시면 오픈 카톡 유종구로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아프리카 TV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